번째 이슈,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통계예요. 11월 28일 날 2021년 국민 이전 개정에 대한 발표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 요는 뭐냐? 1인당 생애주기 적자 및 경제적 자원 흐름을 쭉 보니까 우리는 소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10살에서 20살 때까지는 교육비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소비가 일정해져요. 소비가 일정해지는데 우리가 버는 돈은 20살 때부터 벌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흑자를 보다가 43세 정점을 보고 그 뒤로 버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적자를 보게 되고 우리가 흑자를 보는 시기는 매우 잠깐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적자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흑자를 보는 시기에 자산을 이전하고 이 자산을 재배분해서 적자 시기에 메꾸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노동 연령층에서 돈을 벌면 그걸 이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나눠 가지고 이게 이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식한테 돈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민간 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우리가 세금 나가는 것들 이런 게 이제 공공 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는 자식한테 70조를 쓴대요. 부모가 돈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70조를 교육비를 쓰든 뭘 쓰든 쓴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쓰는 거는 27조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늙었을 때도 우리 자식이 우리한테 돈을 쓰진 않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은 자식한테 돈을 열심히 쓴다 라고 좀 해석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공공에서는 이렇게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요거를 유년층한테 83조를 쓰고 있고 노년층한테 90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총액 규모 그리고 1인당 규모로 나눈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개인이 버는 것들, 요거는 정부와 민간의 재배분을 통한 것까지 고려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1인당 생애주기 적자를 보면 아까 봤던 그 그래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43세의 정점이고 17세에 쓰는 거는 제일 많이 쓴다.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재배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부와 민간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는 사람들이 이때 적자를 봐서 이 민간이 이걸로 이 애기들 요거를 메꿔주고 노인들의 요거를 좀 메꿔주고 있고, 공공 부문에서도 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요걸로 이제 애기들 교육비와 노인들 부양비를 메꿔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배분은 이제 주로 이제 국민연금일 거예요. 지금 걷어간 걸로 열심히 불려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적금을 들어도 지금은 이자가 4%나 되다 보니까 이 4% 이자를 10년만 굴려도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2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자산 재배분 비중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적자, 흑자, 적자 순서로 돌아가고 27세에 흑자 진입한 이후에 61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 증가에 따라서 적자 규모는 증가하게 되고 61세부터 다시 적자가 발생해서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자 구조, 적자 소비, 노동 소득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여기서 이제 공공 소비가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또 재밌는 포인트를 찾아봤는데, 일단 공공소비는 유년기 때 많이 썼다가 줄었다가 확 줄었다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소비는 유년기 때 학생들한테 거의 많이 하고 있고요. 보건소비가 재밌습니다. 거의 20대 30대에는 거의 없었다가 60세 시점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이 포인트가 늙으면 늙을수록 병원도 당연히 많이 가는데,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의 병원비를 많이 메꿔주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통계의 의의 자체가 이 나라가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될 건데, 그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요거 하는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거는 계속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될 거는 자명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5세 이상 인구한테는 매년 800만 원씩의 국가 예산이 보건 소비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는 이게 더 늘어날 거고 당연하겠지만 민간에서의 소비도 당연히 이 보건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기타 소비는 국방비라거나 외교비 이런 것들을 그냥 인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이대에서 똑같게 나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통계청에서 국민 이전 개정 통계를 발표를 했고 생애 소득 및 소비와 자본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7세부터 흑자에 진입해서 61세부터 다시 적자에 진입한다고 하고요, 공공 및 민간의 자본 이전과 자산 재배분을 통해서 흑자, 적자 폭을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유아기 교육을 통해서 노년기 복원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고 한참 돈을 버는 흑자 시기에 회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민간은 주로 흑자 시기에 유출돼서 유아기 교육으로 대거 이전되고 노년기로 소량 이전이 된다. 그러나 공공 민간의 이전이 노년기 적자를 메꾸기에는 부족한 현실이고요. 자산 재배분을 잘 해줄수록 노년기 적자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잘 됨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